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명태균 녹취 추가 폭로. 참 이게 따라가기가 벅찰 만큼 조각조각 녹취들이 나오는데 어젠 또 새로운 녹취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여론조사 업체 실무자였잖아요. 네. 두 사람 간의 통화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관련한 것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예. 한겨레 20일에서 보도한 거고 2022년 5월 30일 통화였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실까요? 예. 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서울에 청계 한번 돌려보지. 알겠습니다.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청계.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여론조사를 오늘 돌려봐라.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사모님이 궁금해한다? 여기서 사모님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22년 5월 30일이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이틀 전이거든요.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된 걸로 보이고 이 선거 판세를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 혹은 공유한 정황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한겨레 21 보도가 있었고요. 또 어제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2021년 9월에 여론조사 보고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라고 독촉을 하면서 네. 윤 총장 전화가 왔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음성 파일 녹취 파일은 없고요. 녹취록만 있는데 윤 총장이 전화가 왔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하면 이제 윤 총장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말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랑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컨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즈음에 다른 통화 9월 17일 통화에서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하고 홍하고 똑같이 TV 토론은 홍을 한 4% 빼라고 말한 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몇 프로 빼 이렇게 되면은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좀 따져봐야 할 상황까지 경향신문 보도로 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한 보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네. 공천 개입 관련한 보도 녹취 파일도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는 JTBC에서 공개한 음성이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당무감사 꼴등했 때문에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더 문자로 보냈어. 그래도 여사가 도와줄 건데. 자, 요거는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2023년 11월이에요. 네. 그럼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은 창원 재보궐이 있는 거고 그건 22년에 끝난 거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23년 11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총선이 있기 몇 달 전 일이네요. 그렇죠. 22대 총선이 있기 5달 전. 그러니까 총선의 근거 자료가 되는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예. 특히 당무감사가 거의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사가 당무감사를 도와준다? 공천뿐만 아니라 공천 직전에 있었던 당무감사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요 의문이 같이 나오는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겨레에서 어제 보도했던 거 2022년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오늘 여사님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던 녹음 보도가 있었죠. 요건 이제 재보선 공천 발표 8일 전, 여드레 전에 이런 통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예. 다만 이런저런 이렇게 지금 쭉 소개해드렸던 이런 보도들이 명태균, 강혜경 혹은 여기 추가로 김영선 전 의원까지 이쪽 사이드의 음성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강혜경 씨한테 이 공천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해. 김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 이게 사실
이건 뭐 명확한 공천 개입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해명은 내가 거짓말한 거다. 강혜경 씨한테. 네. 어떤 용기를 주려고 그러니까 잘해보자 이렇게 어떤 위로 용기 뭐 이런 걸 북돋우기 위해 양념 쳐서 거짓말한 거다. 이런 네.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뭐 허세다 거장이었다 뭐 예. 이런 식이고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또 약간 빼는 느낌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같이 짚어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 즉 직접 증거라는 것은 명태균 씨 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있다고 한다면 예.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예. 녹취 보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녹취가 아닌 내용들도 지금 같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저희 CBS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한 거거든요. 예.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이 쓰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표용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윤석열 캠프에 자기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런데 그 돈을 캠프 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대신 변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아닌지 따져봐야 될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했던 창원 산단을 선정하기 넉 달 전에 김건희 여사 보고용이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가 보고서를 만들게 했던 점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전달하다 지칩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보도도 다 각기 다른 언론에서 나오고 조각조각이고 시기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이 국감, 그러니까 모레 운영이 국감이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강혜경 씨가 나오고 신용환 교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도가 좀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이 저 쏟아지는 보도들, 단독 보도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다 읽느라고 지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예, 해보면은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2022년 6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주었느냐.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뉴스토마토 보도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그랬대. 이게 5월 9일 날 있었던 그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공천이 확정되고 6월 달에서 한 달 후에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5월 2일 날 목소리거든요. 이거는 여사가 선물이래. 그러니까 그냥 일관되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여러 녹취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을까? 이건 뭐 어쨌든 더 깊은 거는 언론은 이 정도로 취재를 했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봐야 되는 거, 공천 개입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예.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조작. 이고 이 조작된 그리고 밖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미공표 여론조사도 윤석열 후보 측 아니면은 캠프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이제 정황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조작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 언론들이 계속 밝혀내고 있고 최근에 뉴스타파가 아예 샘플을 무리 들면 1000개를 해야 되는데 한 500개만 한 다음에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명태균 씨가 더 부풀려가지고 했고 그 수치도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일관되게 유리하게 지금 했다라는 게 지금 여러 루트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네. 지금 하도 많은데 지금 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그 회의를 했다라는 마지막 날 회의를 했다라는 게 이제 2022년 3월 8일에 이제 보고 만들어서 이제 회의했다라고 신 교수가 그러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신용환 교수.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간 사람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가 뭐냐면은 제목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명태균 메모장 파일 입수 윤석열 직보 정황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론조사 전문이 아니라 보고용으로 따로 강혜경 씨한테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런데 이제 이거의 명 씨의 어떤 지금 해명이나 이런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와 연락을 주고 받았거나 뭐 이제 직보 윤석열 후보 측에 직접 그러니까 줘가지고 이게 지금 회의에 이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창원 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5개월 전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하도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청탁력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1월 23일에 이제 통화 녹음인데 윤석열 사진을 위로 크게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되고 이거는 사모한테 부탁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청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창원 산단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박근혜 예전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이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게 처벌을 받은 거였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를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검찰이 당시에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네.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각종 지역구 선정민 경선 유세 관여했고 또 여론조사도 돌렸다라는 게 당시에 기소 어떤 그거였거든요. 근거였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은 뭐 오세훈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게 하면은 이것도 공천 개입 아니냐. 다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7조 6에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런 거에 적용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좀 알아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 거냐. 이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본인이 수사했던 방식으로 본인한테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좀 크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기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줄기는 그 공천의 대가로서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막 갖다 바친 거 아니야? 무료로? 요게 이제 또 하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된 거 아니야? 이런 한 줄기가 있는 건데 물론 이 여론조사 조작에 관해서도 조작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하고 또 이 조작을 명태균 씨 선에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걸 지시해서 했는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줄기가 뻗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새로 나온 것이 창원 산단과 관련된 의혹. 크게는 한 3줄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 의혹들을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인터뷰로도 뭐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드리죠. 다음으로 갑니다. 중진 5인 공동성명. 국민의힘 중진들 일부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윤비한 중진 5인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권영세, 김기현 오선 의원들이 어제 이제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오선의 나경원 의원도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있거든요. 일정 치르느라고 같이 성명서 그 5명이 이렇게 성명서를 썼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네. 자, 5인이 모여서 무슨 성명을 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국민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 라고 지적을 했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한동훈 등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성명서를 냈었어요. 대통령을 향해선 결자 해제해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소통해라. 이렇게 주문했군요. 당정 갈등이 워낙 커지니까 그 가운데에서 좀 목소리를 내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좀 두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비윤, 비한 요 그룹이 좀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친한 뭐 20-30명, 친윤 20-3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뭐 중립 관망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진인 사람들이 이 관망파랑 만약에 보조를 맞추면서 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세력화를 하고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비윤, 비한. 그러니까 비윤이면서 비한. 네. 그러니까 윤하고도 거리가 있고 한하고도 거리가 있는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진들이 모인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대권 준비를 위한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5명 중에 오세훈 시장한테 주목하세요? 애초에 일단 이 모임이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사람들 모은 거라고 해요. 그래요? 네, 오세훈 전화 받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그동안은 뭐 정책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로는 뭐 대선 준비를 좀 꽤 많이 해왔는데 예. 세력화 뭐 이런 규합 이런 게 잘 안 돼 왔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윤 비한 5명의 멤버 구성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크게 치우치진 않지만 나름의 좀 관록이 있다라는 이를테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본인의 포지션을 드러내기 위한 조합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같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 최근에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쪽에 좀 컨택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워낙에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 차선책을 찾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같이 되던데 마치 이쪽 사이드는 그렇고 또 오세훈 시장 쪽도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좀 보폭을 넓힐 거라고 하니까 뭐 오세훈 시장의 대권 뭐 이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 5인의 공동 성명 중심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좀 갑자기 나온 뉴스여서 이거 뭐지 했었어요. 어떤 부분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부터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전철 지하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게 거의 뭐 경의선, 경원선 해가지고 6개 철도에서 거의 60km인데 사업비만 한 20조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게 갑자기 나오지? 사실 20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사업이네요. 예, 대규모 사업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과거에 이제 MB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뭔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던지면서 대권 행보에 좀 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게 보도도 많이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당내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무게중심이 언론의 여론의 무게중심이 싹 쏠려 있다 보니까 직접 참전하는 약간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정치 현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어찌됐든 존재감이 조금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당무에는 좀 멀리 뒀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뛰어들겠다. 중앙정치 뛰어들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친윤들이 대한 세력으로 오세훈 시장을 조금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뭐 이제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나 여러 이제 과거에도 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 초창기에는 오세훈 시장과 소위 말해서 친윤들이 오세훈 시장, 오 시장 측을 좀 견제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그 당시 대표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당에서 당시 주류 비주류로 따지라면 비주류 쪽과 더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뭐 주류하고도 이제 가까워지려고 했으나 잘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TBS가 지금 폐국 상황이 됐잖아요. 서울시 의회는 계속 TBS 중단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지원을 중단하는 거를 밀어붙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TBS 살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거를 또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서울시 의회 상당수는 좀 친윤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들이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 이후에 누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여러모로 빨리 지금 조기에 좀 등판을 해서 몸을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비윤 비한이라고 하는데 이 비윤 비한인지 비윤 반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목소리의 좀 무게중심이 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데 좀 더 실린 거 아니냐. 그러게요. 어제. 비윤 비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 비판이 조금 더 강한 느낌? 예.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지금 기류가 하나 버는 거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 제목이 이겁니다. 기류 바뀐 친윤 김 여사 대책 필요 용산 설득 나서 그래가지고 친윤들이 김건희 여사 대책을 지금 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어제 같이 맞물려서 오늘 지금 추경 원내대표의 중진 회의 이게 조금 오늘 열리거든요. 그게 그 만남이 그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온종일 추모 물결. 어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였고 온종일 추모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네, 12구 우리 뭐 이태원 헬로윈 참사라고 했잖아요. 네. 어제 29일이었으니까 2주기였어요. 국회 주관으로 희생자 추모 대회가 열렸었어요. 뭐 의원실 국회의장 비롯해서 국회의원 60여 명, 그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 국회 안에 뭐 가로등, 가로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보라색 목도리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건 이제 추모하는 의미였던 거고 국회가 이렇게 사회적 재난을 추모하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뭐 예. 이런 의미가 있고 어제도 보니까 현장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는 이제 우리 취재진이 찾아가니까 뭐 추모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 할로윈 데이가 이틀 남았거든요. 이번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떠들썩 예전 같으면 떠들썩할 시점인데 차분한 분위기로 현장은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뭐 대구, 수원, 강원 뭐 등등 전국 곳곳에서 이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었고요. 다 애도하는 장면들 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벌써 2년이네요. 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이거를 안전에 기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참사 나고 며칠 뒤에 사실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첨단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파 관리를 하라라는 건데 용산 그 이태원 참사가 이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년에 하던 대로만 했어도 안 했는데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지금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이태원 특조위가 지난달 23일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관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이게 정부가 반영을 해주느냐. 이제 야당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예전에도 이거를 이런 류의 것들을 많이 다 삭감을 한 경험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이제 제대로 하게 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를 지금 특조위는 보고 있어서 그것까지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협조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이 맞나요? 막 지금 물어본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맞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있는 거죠? 10시 반에 있습니다. 예. 100일 기자회견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